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2년 3월 3일 목요일이죠.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출근길에 만나요. 18번째네요. 3월 3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화면을요, 여기 앞에 그 거치대 앞유리에 부착한 거를 그걸 안 나오게 하려 하더니까요, 너무 돌리니까요, 차가 이상하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 것 같으니까 나오더라도 조금만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카톡도 소리 다 줄이고요, 진동으로 해놓는다든지 소리 다 줄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아침에는 쌀쌀했는데요, 낮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춥다 보니까요, 앞에 유리가 성에가 꼈네요. 그래갖고 닦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그 거치대 부착면이 나오더라도요, 화면이 거의 중앙 쪽으로 되는데, 어제는 거치대 부착면을 안 나오게 하니까 너무 왼쪽 부분을 비치니까요,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 그런 것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제 차선 갔는데. 네, 오늘은 조금 일찍 출발했습니다. 8시 15분에 TVN 교통방송, 청주는 103.3MHz죠. TVN 교통방송도 한번 들어가고 청주 지역 교통 소식도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요, 얼마 전에 제가 출장 갔다 오라고 열차를 탔었는데요,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사고 테슬라 폐 배터리는 누구 것인가요? 보험업계와 테슬라 간에 분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3월 1일 날인가요, 사북 갔다 왔었는데, 강원도 사북을 갔다 왔었는데요, 거기 사북역에 보니까 6.25 비정규균 공로자 보상 신청 안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6.25니까 오래됐죠. 벌써 72년이 됐는데요. 혹시라도 대상자가 계신 분, 어르신 중에 대상자가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라나 모르는데요, 다른 거 교통이라든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3분인 관계로요, 한번 지금부터 틀어볼까요? TVN 교통방송, 청주지역 103.3MHz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답 많이들 맞춰주고 계세요. 6768번님은요,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요거 켜고, 일명 우리가 세 글자로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요렇게도 부릅니다. 라고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3894번님은 오창 가는데 차가 엄청 밀리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퀴즈 정답 보내주셨고요. 우리 1477번님, 출근 중에 듣습니다. 이거 힌트 듣기 전에는요,
북어 패는 소린 들어봤어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요거 북어 패는 소리가 이런 소리 나왔나요? 저 집에 가서 한번 패봐야 되겠어요. 자세히 들어보면 그런 소리가 나나 싶기도 하고, 요즘 정말 저희가 ASMR 퀴즈를 내드리면서, 야, 이게 이런 소리였구나 라고 느끼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북어 패는 소리,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어떤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리고 또 문자로 정답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그 중에서 우리 6954번님이요. 스펙트럼 소리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스펙트럼? 학창 시절에 무슨 빛의 파장 관련해서 배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뭘까요? 했더니, 자, 우리 박신영 PD가요. 혹시 왜 피아노 박자 맞추는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메트로놈이라고 이렇게 똑딱똑딱 하는 그거를 이렇게 착각하시거나 잘못 쓰신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6954번님?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스펙트럼 소리 요거 오답입니다. 자, 계속해서 신속 정확한 15분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15분 먼저 교통정보 청주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충청 내륙로 상리 터널에서 상리 사거리 방향 여전히 정체 극심하고요. 일순환로 대머리공원 사거리에서 방서 사거리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대신호거리 고가차도에서 사창 사거리 방향 정체되고 있다고 남승우 통신원 알려왔고요. 제가 지금 대신호거리 방향 있습니다. 사거리 넘어서 시흥아파트 사거리는 각 교차로에서 제속도 낼 수 있다고 신도휴 김종천 통신원 알려왔습니다. 율량교 사거리에서 상리교차로 방향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장인대 통신원 알려왔습니다. 이순환로 율량교차로에서 정하사거리와 송절교차로까지는 원활하다고 역시 장인대 통신원 알려왔고요. 대농교 사거리에서 서청주교 사거리 쪽으로는 서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준 통신원 알려왔습니다. 대신로 술박공원 사거리에서 하이닉스 사거리 구간 양방면 정체되고 있습니다. 김학교 통신원 알려왔고요. 직지대로 공정 사거리에서 복명 사거리 방향 정체되고 있고요. 술박공원 사거리에서 서청주교 사거리 쪽으로도 신호 2번까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최서준 통신원에 제보 있었습니다. 사직대로는 시계탑 모거리에서 사직 사거리 방향으로 국보로 사거리 150m 목간 지점 3차로에서 차량 동원에 공사 중이라고 이창조 통신원 알려왔습니다. 충주입니다. 예성로 야현 사거리에서 예성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에서 가로수 가지치는 작업 중이라고요. 민경준 통신원 알려왔습니다. 고속도로는 전 구간 차량 흐름 좋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의 박민경이었습니다. 네, TBN 교통방송 청주지역 103.3MHz 청주지역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교통상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분 오고요, 30분에 또 교통방송 하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우선은 제가 이거를 촬영하면서요 찍고 전에도 생각나갖고 전에 열차 지금은 무궁화죠. 최고 느리고 저간 게 무궁화고요. 그 다음에 옛날 새마을이었었는데 지금 ITX로 바뀌었나요? 바뀌고 그리고 KTX인데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 출입 금지 장소,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 행위 금지, 금지 행위에 출입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다음에는요,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 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금지. 요거는 그 열차 승무원인가요? 여객 전문가요? 저기 조작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키 갖고 함부로 조작하시면 안 되고요. 키를 열고 조작을 하시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요,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 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금지요. 요 행위를 했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금지입니다. 이럴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네, 그리고 흡연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간혹 제가 열차를 이용하는데요, 화장실 있죠?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그런 거 같은 거를 느꼈거든요. 그럼 흡연하면은 아무리 저건다 해도 냄새가 나잖아요. 이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열차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금지. 철도 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요. 간혹 그럴 수도 있죠. 철도 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 이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애를 주는 행위 금지입니다.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가 요거를 읽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전에는요, 비둘기호라고도 있었죠. 전에 그 MT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가고 그랬는데요. 그때는 차에서 열차 안에서요, 여객열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도 막 부르고 그랬거든요. 저는 90년 초에 서울에서 통기타 동호회 소리사랑 홍보부장을 했었거든요. 회원이 한 120명 이렇게 넘게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6기인가요? 6기 후에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2기거든요. 통기타 동호회 하면서 장흥, 일영, 또 그리고 춘천 쪽으로도 가고요. 부산도 무박 2일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토요일날 11시, 그때가 11시 열차를 타고 새벽에 부산역에서 도착하고 부산역 앞에 그 지하, 그때는 지하 저거였었나요? 지하 에서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자갈치 시장 가갖고 아침에 밥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용두산 공원, 태종대, 해운대 이렇게 갔다가 일요일날 저녁 11시 열차 타면은 또 서울에 한 월요일날 새벽 5시경에 도착하고 이렇게 갖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저희 그 수리사랑 회원들하고요. 그때는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불렀는데요. 지금은 안됩니다.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애를 주는 행위 금지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지금도 뭐 캔맥주라든지 이런 거는 마시는 분 있죠. 근데 원래 안 되네요. 마시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마시고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애를 주는 행위 금지라고 했네요. 이게 술을 마시면도 안 되고 약물을 복용해도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약물 복용이 있는 거 보니까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우애를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만 처벌받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다음은요, 여객에게 우애를 끼칠 염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금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네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법정 감염병자가요,
타인에게 전염 우려가 있으니까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타야 됩니다. 허락이 있을 때 타야 됩니다. 허락 없이 탔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인데요. 철도 종사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 배부하거나 연설 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죠. 이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네요. 보면은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똑같은 게 몇 개 있고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네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 출입 금지 장소 출입하는 거고요,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도 그렇고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걸 했을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그리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에 탄다든지요, 법정 감형자가 철도 종사에 허락 없이 탔을 경우에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 판매 배부 등을 하거나 연설 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버스도 그렇고요, 열차 타면은 이 물품을 판매하는 분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버스 기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잠깐 버스가 쉬어 있을 때 물건을 팔고 그러고요. 근데 그런 버스라든지 열차에서는 그런 행위가 없어졌는데요. 요즘 전철 타면은요 물건을 팔거나 또 도와달라고 이렇게 안내문을 돌리고서는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장애자라든지 아니면은 어려운 분들이 앞이 안 보이신다든지요, 이런 분들이 가끔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다른 기차나 버스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철은 전에는 그 물품을 판매하는 분들은 많았는데요, 많이 없어지고 그래도 지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품을 판매하면은요 다른 분이 신고해 갖고 바로 그 방송으로 이 정류장에서 이 역에서 내려달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요거 열차, 여객 열차에서 금지 행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요, 지금은 여기가 복명사거리거든요. 지금은 제가 조금 다른 때보다 일찍 출발해서요, 지금 8시 27분인데요 평상시 출근 때랑 비슷하네요. 보험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테슬라 폐 배터리는 누구 거, 보험업계 테슬라 분쟁입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됐거나 고장난 전기차 배터리는 누구 소유일까? 테슬라의 전기 배터리 교체 정책을 두고 국내 보험업계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가 고객을 대신해 새 배터리를 구매할 때 테슬라가 기존 배터리 반납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보험사는 전기차 판매가 완료된 후에도 제조사가 배터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폐 배터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폐 배터리 시장의 성장 추이에 따라 두 업계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게 지금 전기차가 생기기 전에는요, 이게 저희가 그 보험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 들으면은 차가 사고 나갖고 차량 가격, 보험 회사 그 잡힌 그 차량 가격보다 견적이 더 많이 나오면 보험회사에선 그 차량 보험 들은
차량 가격으로 지불하고 차는 보험회사 소유입니다. 차주가 폐차하고 폐차하면 돈 폐차비 받죠? 폐차장에서 그거 받고 또 차량 가격 받는 게 아니고 차량 가격을 받으면은요 차는 보험회사 소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 말고 다른 거는요 배터리가 얼마 안 되니까요 몇만 원에서 뭐 10얼마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쓰던 거니까요 중고니까 보험회사에서 차량 가격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수익권을 주장하고 그렇진 않은데 이 전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나가나 보네요. 나가고 이거를 재사용도 가능한가 보네요. 몇 년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방식으로 하면은 전기 배터리도 보험회사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차량에 뭐 전기 배터리 차량 가격에 전기 배터리가 포함 안 된 게 아니고 다 된 거잖아요. 차량 가격에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 들을 때 내가 부속품을 추가해 갖고 보험을 들었으면은요 그 가격까지 나오는데 내가 블랙박스라든지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달았는데 추가로 보험 안 들으면 나중에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보험료 할인 할증에 할인에 관계가 없는데요. 블랙박스는 제가 또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10년 넘으면은요 차량이 출고된 지 10년 넘은 그 차량의 블랙박스는요 할인 그 혜택을 들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차량 가격에는 포함되더라도요. 근데 블랙박스 다른 지 10년 됐으면은 그 얼마나 될까요? 몇만 원 안 되죠? 근데 할인 혜택이 보험회사마다 조금 틀린데요. 할인 혜택에 안 돼갖고선요 블랙박스 할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속품은 자기가 나중에 보상을 받으려면은요 부속품 따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량 가격이 500만원이라면 부속품이 50만원이면 550만원이 되는 거니까 차량 가격이 그러면 당연히 1년치 자기 차량 손해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런 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 출고될 때 나온 거 이외에 다를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경우는 이제 고가도 다를 수도 있죠. 그런 거는 꼭 어디 회사라든지 이런 거 해갖고선요 금액 이렇게 갖고 달아주시면은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적이 있으니까요. 그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태백역에서 본 건데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안내가 했네요. 신청 기간은 2021년 작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올해 10월 15일까지네요. 1년간 딱 주신 것 같으네요. 1년간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까지네요. 신청 대상은 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입니다. 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입니다. 비정규군이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기간 동안 국군 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 지배, 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 살상, 주요 시설 파괴, 화력 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연락처가 있고요. 미군 8240 부대, 한국군은 8250이네요. 부대로 전환한 미국 8240 부대가 한국군 8250 부대로 전환됐네요. 인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전하는 조직 또는 부대네요.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전하는 조직 또는 부대는 미국 극동 공군 사령부 첩보부대,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그 밖에 제4조 제1항 각 호위 예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상의 은혜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네요. 요런 부분이 비정규군이라네요. 비정규군. 작년 10월 14일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신청 기간이네요. 접수 방법은요, 우편 등기 또는 방문 접수요. 국방부 민원실, 국방부 민원실이면 용산 이태원로에 있네요.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그리고 방문은요,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토, 일요일, 공휴일은 미접수네요. 그리고 신청 서류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해갖고 하면 되네요. 그리고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서식 출력 가능하네요.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번호가 있네요. 이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보상 신청 안내가 되어 있네요. 여기 사북역 게시판에 있더라고요. 사북역 게시판. 고안역이네. 고안역 게시판에 있었네요. 사북 바로 옆에 고안역. 오늘 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벌써 사무실 근처에 다 왔네요. 다른 때면 한 50분 정도면 이쪽에 통과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일러갖고 8시 37분이에요. 어제 마지막 20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 있었죠. 또 토론회 끝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네요. 저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끝나고 나도 또 혼란스럽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른 끝나고선요,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받고, 우리나라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도 보면은요, 글쎄요, 각자마다 틀릴 테지만은 정치라든지 이런 거에게는요, 그렇게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동안에 해왔던 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존경받는 것도 그렇고요, 국민의 삶을 위해 갖고 참 자기 능력과 이런 거를 발휘해야 되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오늘은요, 많이 해봤네요. 내비도 끄고요, 보조 휴대폰 또 진동으로 놓고, 지금 라이브 방송하는 이 휴대폰도 카톡 볼륨도 줄이고요, 화면도 바꿔보고 했네요. 전에 어제는 너무 이 오른쪽에 보이는 거 있죠, 거치대
유리에 앞유리에 붙여갖고 그게 안 보이게끔 하려고 너무 틀으니까요. 제가 중앙선을 넘어갖고 운행하는 것 같아갖군요. 오늘은 그걸 보이더라도 조금 덜 꺾었습니다. 여기 지금 횡단보도인데 빨간불이네요. 그래도 일단 섰다가 출발합니다. 우회전 할 때만 조심하면 됩니다. 우회전 할 때만. 7월 12일부터 이게 단속한다 했죠. 지하 주차장으로 주차하러 들어갑니다. 오늘 또 참여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요, 지금 제가 이거를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방송해 갖고선요, 저장해 갖고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유튜브에 장성률이라고 치면은요 나올 겁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지금 이게 18번째인데요. 전에 제가 통기타 동호회 소리사랑 으로 미사리에서 라이브 가수 했던 박미라 하남 미라벨레요. 거기 가서 노래 한 것도 몇 개 있고요. 출근길에 세상 사는 이야기,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출근길에 만나요. 근데 지금 18번째입니다. 한번 제가 저장을 다운로드를 못 해갖고 한번 못 한 적이 있고요. 지금 18번째 지금 올려드렸는데요. 거의 페이스북에는 댓글을 달을 수 있죠. 저기 유튜브에도요. 거기 가서 궁금한 거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 좀 알려달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요,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해 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어제도 이게 지금 종료하고서는 다운로드가 안 돼 갖군요. 제가 이거를 올리느라고 페이스북에는 바로 게시되는데요, 유튜브에는 저장한 거 올리려고 하는데 안 돼 갖고 한참 고생했는데 오늘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